매개 변수를 이용한 적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매개 변수를 이용한 적분은 공간상의 어떤 좌표가 있을 때 주로 시간에 따른 어떤 점의 이동을 따라가면서 적분해 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해당하는 내용은 벡터장 또는 벡터 함수를 선적분을 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fx는 x를 변수로 하면서 x값 특정 좌표 지점에 3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값, 스칼라 함수값을 매겨 놓겠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 벌써 x축, fx축, y축 있으면서 3x제곱 그래프 그릴 생각을 해도 되는데, 벌써 그것 먼저 생각하지는 말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x를 변수로 하는 좌표로 하는 이런 수직선이 있다 치고, 해당 지점에 이런 함수값, 스칼라량 값들이 있을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3, 0이었을 때 0, 1일 때 3, 2일 때 12, 3일 때 27, 4일 때는 48.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쭉 나타나는 걸로 숫자들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건데, 사실은 이게 그다음 해당하는 지점의 스칼라 함수값이기는 한데, 이게 0.01, 0.5, 0.7, 1.8 이런 데도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들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일일이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만큼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라지XT라고 하는 t에 대한 함수도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일단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나타난 fx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적분을 해보자. fx를 x에 따라서 적분을 해보자. 그냥 적분할 수도 있는데 정적분 해보겠습니다. x값이 1일 때부터 x값 4일 때까지 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적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fx 3x제곱이기 때문에 적분하면은 x의 세제곱 나올 거고, x의 세제곱을 그 x가 1부터 4일 때까지 쭉 적분해주면 요거 64 빼기 1이니까 63 나옵니다. 뭐 더 이상의 뭐 반론의 여지 없이 아주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 값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x 좌표를 따라가되 1부터 4까지 쭉 가면서 여기 있는 함수값들을 다 모아보자. 어느 시점에서의 함수값도 있을 건데, 그 시점에서 함수값들, 조각들을 다 모아서 총합을 해보자 라고 하면 63 나온다 라는 의미라고 새겨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런 함수값에 대해서 이것들이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1부터 4까지 전부 다 더해봤더니 뭐 15 더하기 27 더하기 48 해봤더니 답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나타난 수치값은 구분구적법에서 뭐 미적분의 기본 원리 등등을 다 따졌을 때 이렇게 다항함수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로 따라가시는 것이, 이게 고등학교 때 공부한 내용인데 하면 된다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건 쉬운 계산이었는데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적분을 굳이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왜 하는지는 나중에 선적분, 벡터장에 선적분 할 때 필요하다고 할 건데, 굳이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t,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t라는 새로운 변수를 이용해서 라지XT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저런 함수는 t축이 있어가지고 t축에 대해서 함수값이 xt라는 함수값이 0, 1, 4, 9, 16 하는 것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들에서 별도로 또 따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수치값이 어떤 거기에서의 놓여 있을 함수값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그런 t 값의 시각에서는 x 수직선 상에서 x로 나타나는 좌표, x축상의 수직선 상에서의 그때 대응될 위치를 나타내는 특정 시각에서의
시각에서의 x값 위치를 표현하는 함수다. x좌표를 표현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다 그랬을 때 지금 방금 전에 계산한 게 x값이 1부터 4까지 가면서 여기는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f값에 대해서 xt 좌표를 이용해서 해당 적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xt를 이용해서 적분을 한다는 것은 f 안에다가 x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라지 xt 값이 얼마가 됐을 때 전체를 이용한 새로이 함수값을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딱히 새롭지가 않네요. 어떻게든 t값이 정해져서 xt는 나왔어. 그러면 xt에 대해서 그 결과 좌표를 제곱을 하고 3을 곱해서 f 그것에 대한 함수값을 얻는다라는 것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xt는 t에 대해서 아예 제대로 표현해보면 t제곱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3 곱하기 xt는 t에 대해서 바로 나타내면 t제곱이니까 t의 4제곱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fxt는 3, xt의 4제곱이라고 나타났는데 잠깐 확인할 것이 그러면 지금 나타난 요 함수의 모양은 t에 대한 꼴로 나타내면은 3t의 4제곱이다 라고 본다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f에다가 xt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ft에 대한 형식으로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로 나타내면은 그게 3t 4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아니에요. f에다가 xt라는 값을 이용해서 수치 계산을 다 하고 나면 3t 4제곱이 되긴 하는데 t로 나타낸 전체 함수값이니까 f의 t 함수값이 아니냐라고 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ft는 뭐냐면 f라는 수치 가공 방법은 변수 가공 방법은 특정 변수의 제곱을 하고 3배 하는 방식을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t는 그야말로 3t의 제곱이라고 쓴 거 요게 ft입니다. 요게 ft예요. 그러니까 f를 이용해서 xt를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t로 나타냈네. 그럼 f를 t로 나타낸 거는 이거 아니요? 3t의 4제곱 아니요? 아니란 얘기죠. ft 자체는 3t 제곱이고 y라는 것 자체는 3y 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f라는 것에 어떤 값을 넣으면 이런 꼴로 변수를 넣어서 계산해라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것이 확정이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ft는 3t 4제곱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t를 이용해서 나타낸 fxt라는 것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자, 지금 t를 이용해서 시간 t를 이용해서 t제곱이 좌표로 쓰이는 x값처럼 쓰이는 모양으로 나타냈는데 그러면 x값이 1이었을 때부터 x값이 4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t값은 얼마? t값은 xt라는 것이 1, 라지 xt라는 것이 4일 때의 범위니까 t라는 것은 라지 xt는 t제곱, t는 1일 때부터 t는 2일 때까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3t 4제곱 있으니까 적분해봅니다. t가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 3t 4제곱 dt로 적분을 해보자. 그랬더니 3t 4제곱 t로 적분해보니까 5분의 3 일단 나오고요. 5분의 3 밖으로 빼고 t의 5제곱을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5분의 3 곱하기 t의 5제곱이니까
32 빼기 1이죠. 그래서 31 해가지고 구해보면은 뭐 얼마 나올 건데 5분의 93인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앞에 값하고 같냐? 뭐 x로 적분하면 이렇게 쭉 되는데 그런 값에 대해서 fxt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계산하니까 63 안 나오네요. t가 1일 때부터 2까지 정적분 잘 해봤는데 63 안 나오네요. 이게 일치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는 이유가 뭐였느냐?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것은 fx를 dx로 적분하기를 1부터 4까지 하는 거였었는데 여기다 적분 뭐로 해요? x 대신에 t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x 대신에 t를 써보면 t 가고 t는 1부터 2까지 구간은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게 될 때 여기다가 적분 구간 두면 되지만 ft라는 것처럼 보일 걸로 넣은 값이 이게 원래 적분하고자 했던 식을 따르지 않은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적분 구간을 얼추 맞춰준 것처럼 보여도 적분, 피적분 함수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개념이 좀 어렵나? 자,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걸 구간만 적당히 맞춰져서 적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답이 당연히 달라진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또는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x에 대한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원래는 x축 수직선상에 특정 점마다 함수값을 올려 놓아야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생긴 모습을 이제 그래프화해서 x에 대한 fx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3x제곱 그래프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을 1부터 4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따져보면은 구분구적법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값에서는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1 근처에서 함수값 3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근처에서 아주 작은 값, 예를 들면은 0.1 정도라고 합시다. x값이 0.1 정도 되는 면적, 너비, 가로 길이에다가 곱하기 함수값 하면은 어떤 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다음번 0.1 정도에다가 다음번 함수값을 곱하고 그 다음 0.1 정도 칸을 요 한 칸의 길이를 dx라고 정의했을 때 거기에다가 또 함수값을 곱하고 해서 사각형들을 전부 다 모아보면은 그러면 요 전체 그래프의 밑면적처럼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쭉 구한 값을 우리는 1부터 4까지 해당 그 수직선상에 있었던 함수값을 전부 다 끌어 모아서 긁어 모아서 구한 값은 63이다 라는 것처럼 구하는 요령이 우리가 적분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한다. x에 대해서 나타난 함수를 피적분 함수 fx를 적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피적분 함수가 밀도 함수이며 밀도 함수를 지금 길이에 대해서 적분하네요. 얼만큼의 밀도 동안에 거기에 있을 질량이나 에너지 어떤 물리량은 밀도 곱하기 선밀도였으면 길이, 면밀도였으면 면적, 부피밀도였으면 거기 작은 부분에 대한 부피를 곱하면 그 부분에 질량이 나오든 질량 밀도였으면 에너지 밀도였으면 총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도가 작다, 크다, 더 크다, 매우 크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dx 값 요거 일정하다는 게 중요하죠. 일정하게 일단 dx 값을 매우 작은 숫자 뭐 0.1, 0.2, 0.01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연속적으로 그때의 밀도 곱하기 길이 예를 들면 선밀도라고 한다면요. 그때 선밀도 곱하기 길이 바로 옆칸에 선밀도 곱하기 길이 이런 식으로 구해주기를 x값이 1에서 4까지 가는 동안에 쭉 다 구해주면 그러면 전체 곡선 밑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함수에 대해서는 63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맞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따라가는데 따라가기를 이렇게
dx 쭉 오른쪽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거를 이 x의 위치를 따라가는 방식을 시각 t에 대해서 xt로 해서 나타나게 될 경우, 그런 xt 값은 x값, 좌표가 나오게 할 경우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쭉 지나가면서 어떤 입자나 기계 같은 게 지나가면서 이런 밀도로 분포되어 있는 질량이나 에너지들을 싹 모을 거다. 모으긴 모을 건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xt가 x제곱식으로 나타나 있으면은 1 위치에서부터 점점 빨라지면서 가면서 긁어 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t 값이 시간이 1초일 때부터 2초일 때까지 있을 위치가 x값 1에서 4 위치가 될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1초부터 2초까지 적분을 해주자라고 써야지 되겠는데 쭉 긁어주기를 그렇게 뭐 따라가면서 그때 함수값 나왔음 그때 가로 길이 곱해야지 해주면 어차피 그것도 똑같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적분 구간만 바꿔주면 같은 값이 구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구하려고 했더니 자, 이렇게 구하려고 한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자, x값이 1이었을 때 t값이 1일 때 x값이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t값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부터 2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너무 흐리네요. 변화하는 동안에 t값도 계속해서 변화를 할 건데 그런 t값도 순간순간 dt만큼씩 쪼개서 보자 라고 합시다. 자, 적분할 때 어떤 구간에서 적분할 때는 구간 간격을 일정하게 여기서 일정하게 했죠. 요것도 일정하게 하면서 dt에 대해서는 적분하자라고 하는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야지 됩니다. 일단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dt 값이 일정하게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1 근처에서 지나갈 때는 일단 t가 1이었을 때 함수값 잘 구했어요. 그런 동안에 0.1초, 0.001초 이러는 동안에 지나간 거리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때 dt를 곱합니다. 자, 이거 개념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요. 뭐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때 함수값 dt 곱한 거 구했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과정에서는 여기서부터 더 많이 갔으니까 더 빨라진 상태니까 일정한 시간과 0.1초 동안에 간 거리가 좀 더 기니까 그 구간에서는 뭐 일종의 평균값 한 요런 값 정도의 함수값이 요 짧은 구간에서는 아까보다 좀 길어진 느낌은 들긴 하지만 있겠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dt 구간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표현 좀 이상한데 그 다음 dt라는 똑같은 0.1초 지난 동안에는 그 동안에 x값으로서는 더 많이 이동을 해 있겠죠. 거기에 대한 끝값 아니면 처음값 아니면 평균값 함수값은 요거 값 정도 나올 거고 다음 시간 동안에는 더 빨라진 채로 더 많이 가 있을 거니까 그때 동안에 대해서는 다음 0.1초 동안에는 뭐 요런 값 다음 0.1초 동안에는 어떤 값 하는 함수값들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t에 대해서 나타낸 fxt라는 함수를 x에 대한 fx 그래프 상에서 그려보면은 좀 일정한 시간 간격별로 fx 값을 구했을 때 이걸 띄엄띄엄하게 딱딱딱딱딱딱 구한 게 아니라 띄엄띄엄하게 구한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fx 값을 이용해서 적분하는 거 이거 잘못됐나요? 이건 할 수 없는 겁니까? 됩니다. 어쨌든 dt 값은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일정해야 된다면 아니 되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조금 이상하게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함수값을 여기서 구했고 좀 멀리 가서 한번 구했고 좀 멀리 가서 더 멀리 가서 구했다라고 그러면은 면적을 구해줘야 되니까 그 동안에 대해서 이 함수값을 대표값으로 가지는 면적은 이만한 사각형으로 긁어 모아줘야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 함수값을 대표값으로 가지는 구간에서는 더 긴 구간 동안에 구해줘야지 되겠고요. 다음에는 함수값을 좀 띄엄띄엄하게 0.1초마다 구했지만 그동안에 t값이 일정하게 변해도 x값은 점점 많이 갔을 때 다음번 여기쯤 가지고 구한 함수값에 대해서는 면적 구하다 말면 안 되죠. 이만큼, 너 이만큼 갔니? 라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을 하고 다음번 많이 가는 동안에는 그런 동안에 이 함수값으로 대표되는 가로 길이 밑변 길이는 좀 널찍한 걸 써가지고 이만큼을 더해줘서 각각에 대해 구한 함수값이 얘가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입자가 점점 빨라지면서 가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구할 함수값은 어디서 구하고 멀리 가서 구하고 더 멀리 가서 구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해줬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주려면은 그 값의 높이로서의 사각형을 점점 멀리 갔으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요만하게 그리고 요만한 거 그리고 요만한 거 그리고 요만한 거 그리고 가로 똑같이 요만한 거 그리면 여기 중간에 건너뛴 데들이 생기죠. 중간에 이렇게 빈칸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요때 요만큼, 요때도 가로 길이 일정하게 0.01초 동안 구한 거잖아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해보면 여기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보여요. 요거 면적을 구하다 만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1초에서 2초 시각까지 x위치상으로 1부터 4까지 대응하는 거 잘 구하고 그때에 대해서 함수값을 3t 내제곱이라고 될 것에 대해서 dt로 적분하면 t로 적분을 해버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진 구간이 생기게 된다. dt라는 0.01초 간격을 곱해서 구하면은 이만큼 중간에 빠진 구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적분했을 때의 값인 63에 비교해서 5분의 93으로 5분의 93이면은 약 20 정도 되죠? 약 20이 조금 안 되는 숫자로 작게 나온다고. 왜? 중간에 이게 2가 빠진 데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함수값을 듬성듬성하게 구한 것처럼 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적분하는 모양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빈 공간을 채우기만 하면은 다시 함수값을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그러니까 일정 간격으로 탁 구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구하고 조금 가서 이만큼 구하고 많이 가서 구하고 쭉 가서 구하고 한참 가서 구했다 그랬을 때 이런 높이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기 위한 그렇게 구한 면적에 따른 밑넓이 총합이 이 곡선 밑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나중엔 어차피 이것도 다 아주 작게 줄일 거니까 별 문제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렸을 동안에는 0.1초 동안의 갈 거리가 조금밖에 안 될 때는 그 거리를 정직하게 곱해주고 속도가 조금 빨라진 다음에 함수값에 대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그 0.1초 동안에는 많이 갔을 거리를 곱해주고 더 많이 갔을 거리를 또 곱해주고 더 많이 갔을 거리를 요거에 대해서 이만한 밑변으로 곱해줘야지 빈 칸 없이 쭉 다 구해준 값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해야 될 일이 요거네요. 그렇게 될 때 그 순간순간 여기에다가 적분할 때 fxt라는 새로운 함수, t로 나타날 새로운 함수 3t의 내제곱을 적분할 거야. 구간은 1부터 2까지 할 거야 라 그랬을 때 dt를 그냥 생으로 곱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인테그럴 안에 dt, dx 이런 것들은 간격이 뭐 일정하게 나타날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값이 일정하지 않도록 하면서 곱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면은
안 되겠고 t가 1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f xt 길은 한데 요거 결국에는 3t 4제곱이죠. 3t 4제곱을 그런 함수값을 일정한 가로 길이마다 곱해서 딱딱딱딱 해주면 안 되겠고 그때에 대응하는 적절한 dx가 변하는 dx가 일정한 게 아니라 dx가 점점 커지는 값으로 곱해줘야지 되겠다. 요거를 가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가공할 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한 값에다가 dx 한 다음에 x는 1부터 x는 4까지 적분하려고 했던 것을 적분과도 바꾸면서 요거를 ft로 나타난 식이긴 한데 dx를 한 것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dx를 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0.01초 동안이라고 할 일정한 시간 간격에다가 그 시간 동안에는 조금 가요? 많이 가요? 더 많이 가요? 엄청 많이 가요? 대단히 많이 가요? 라고 할 길이를 각각 곱해준다. 뭐죠? 그때 나중에 빨라졌을 때 느렸을 때 그 순간 속도를 곱해주면 시간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순간 속도에다가 시간 곱해주고 순간 속도에다가 일정한 시간 곱해줘 하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그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이동했을 거리 밑변 길이가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x x는 1부터 4까지 fxt를 적분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조금만 다시 쓸게요. 다 똑같은 식입니다. x가 1일 때부터 4가 될 때까지 fx를 적분한다. fxt를 적분한다. dx 하면은 x는 1부터 4까지 3t 4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한다 라고 하는 거 말만 통하면 됩니다. x가 1부터 4까지 3t 4제곱 x에 대해서 t 4제곱 이걸 t를 어떻게 적분해요? 뭐 상수 취급하나요? 그런 거 아니고 뭐 그런 의미기는 해. 근데 적분하기가 곤란한데 그러면은 요거를 t에 대해서는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걸로 해주자. 그러면은 x로 t를 적분하는 거 힘드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 라고 했을 때 이거 생으로 t 써주면은 적분 구간이 적분하는 그 간격이 이상해지니까 dt 대신에 dx와 같은 어떤 모양을 여기다가 써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식을 변환하지 않으면서 fxt는 진짜로 3t 4제곱이에요. 는 3x 제곱 2차 3t 4제곱 맞습니다. t와 x 간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여기다가 써줄 때는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그 순간 속도 곱하기 일정한 시간 간격을 해준 바뀌는 dx 값을 곱해줘야지 되겠다. 뭐예요? 그 x 좌표가 지나가는 속도 좌표 값이 t에 대해서 얼마로 나왔으면은 그걸 미분한 값이죠. t 동안의 순간 속도 x't로 한 것을 곱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자는 겁니다. 자, 이 매개화를 t에 대해서 매개화한 요런 값을 dx 대신에 dt를 쓴다. 그럴 땐 앞에다 뭘 더 붙여줘야 된다라는 건 이런 뜻인데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 정도는 하죠. 앞에 식에서 말하자면 xt는 아무튼 t라는 순간의 좌표가 위치가 t제곱으로 나타난다면 양변 둘 다 좌변은 x로 우변은 t로 미분해주면은 dx는 2t dt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dx 대신에 t에 대해서 x 미분한 값 t로 나타내는 미분하면 2t dt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개념상으로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냥 dt, 시간 간격 일정하게 딱딱딱딱 한 거 곱해주면은 중간에 빈칸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는 그 속도와 시간을 곱한 값으로 순간 이동거리들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t 값이 1부터 2까지 3t 4제곱에 곱하기 x 프라임 t 속도는 시각마다의 속도 값이 x, 위치는 t제곱으로 나오니까 속도는 2t라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계산을 끝내 놓고 이제 t로 1부터 2까지 정적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요 값이 6t 5제곱, 6t의 5제곱 되는 거니까 적분해주면은 t의 6제곱을 1부터 2까지 이제 t로 편안하게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t의 6제곱 2 대입하면은 64 나오니까 64에 마이너스 1하면 63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적분 공간도 잘 잡아줬고 1부터 2까지 피적분 함수도 모양 잘 바꿔줬고 적분하는 dt 값의 변형도 이 변수 dt라는 것이 일정한 거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dt 동안에 대한 x로 적분하기로 했으니까 그동안에 갈 거리들을 고려해서 구한 값이 63 똑같이 잘 나오게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었다. 수식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인테그랄 다른 변수로 바꿔줄 때 x와 t와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써준 것들 정직하게 해당 x 값일 때는 t는 얼마여야 되는가 구간도 바꿔주고 곱하기 뭐 해줘야 될 때 함수값 대입해서 써준 다음에 dx라는 것은 x와 t가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dx는 et dt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넣은 다음에 함수 다시 찾아서 dt 곱해주자 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렇게 구하게 되는 과정이 약간 구분구적법 접근 방법처럼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선적분, 벡터 함수의 적분 등등을 할 때 이용을 할 거니까 이렇게 그 수식에만 매몰돼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런 규칙이 있구나 수식을 변형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그대로 외우셔서 규칙 적용해도 되는데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도 할 줄 안다면 선적분할 때, 선을 따라갈 때, 속도를 달리해서 따라갈 때 등등에 대해서 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리더라도 금방 다시 잊어버린 것들 원래 식을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래서 책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의미가 이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유도도 가능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4에 48, 16에 48, 16, 38, 48. 아우, 폼선 어렵다. 폼선 그리기 어렵다.